자, 여러분, 이제 직권 말소 등기. 현재 여러분들은 직권 말소 등기를 공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셨던 게 아까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에 아까 돌려 샀을 때만 권리 취득 등기 후에 그러면 필요 없어진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돌려 샀을 때만. 따라서 뭐 환매 계약 해제로 인한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는 당연히 공동 신청주에 따라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때는 직권 말소 아니에요. 어느 때만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돌려 샀을 때만 권리 취득 등기 후에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관할 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얘들은 강행 규정이나 법원 측에 위배가 되는 것들이다, 그죠? 따라서 절대적 무효니까 애시당초 등기관은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니까 직권 말소. 그 다음 우리 대법원장이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사무를 정지시킵니다. 아까 정지권자 누구라고요, 여러분? 대법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등기가 행해졌다. 역시 절대적 무효입니다. 발견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 말소 등기 시에 그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즉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그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는 얘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조를 한 당사자나 이전적 승계를 받은 자는 어떻게 말소하는 거죠? 신청 말소. 걔는 신청 말소.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만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거기서 파생된 권리다, 그죠? 그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했죠?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 말소.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그래서 본등기만 신청하게 되면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 굳이 말소 신청할 필요 없어. 그냥 등기관이 직권 말소. 그러고 나면 당해 가등기, 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했다라고 해서 당해 가등기 수리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걔는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가처분 등기. 가등기랑 사실관계가 달라요. 가처분 등기는 이미 잔금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잔금 지급했는데 등기 안 넘겨주더라 이 말이지. 그럼 소송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가처분. 왜? 지금 돈 받을 권리는 아니니까, 매수인. 그죠? 등기 넘겨받을 권리지 돈 받을 권리는 아니니까요. 먼저 소송하기 전에 가처분 해둡니다. 자, 근데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근데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얘는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가처분 유예 등기는 보호해줄 필요 없습니다. 승소 판결 받게 되면 당연히 말소해야 되는데, 다만 가처분 유예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 받으시면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돼. 자기 등기 신청하러 가셔야 된다고. 간 김에 가처분 유예 등기 말소까지 단독으로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유예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죠? 단독 신청 말소.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용입니다. 수용. 자,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현재 소유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등기부상 소유자 누굽니까, 여러분? 을. 이제 갑은 떠나신 분이야. 등기부상 소유자 을입니다. 자, X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가령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정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번호 3번 지역권 설정. 지역권 등기는 권리자 기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역권은 권리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역지의 부종성 때문에. 그냥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입니다. 자, 잠깐 이제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X토지가 있고요. X토지 소유자는 갑.
여기 Y 토지가 있는데 Y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로, 즉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Y 토지는 공로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 그래서 이런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하죠. 맹지. 자, 여러분 아시죠? 갑과 을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을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이 X 토지를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은 독립한 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다. 우리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독립한 권리가 아니니까요. 물론 을에게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갑에게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 피해는 적법한 피해예요. 그래서 보상 기억나시죠? 예. 그럼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을 하거든. 그럼 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럼 결국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송. 그러니까 아예 을이 찾아갑니다. 내가 야 통행을 목적으로 너 토지 중에서 요 부분만 좀 이용할게. 통행을 목적으로 요 부분만 좀 이용을 할게. 그러면 이용당하는 X 토지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용당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고요. 이용이 필요한 이 Y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승역지는 부동산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승역지는요. 근데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합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지역권도 당연히 물건이니까 등기까지 하셔야 돼요. 등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토지에다가 등기 신청을 하느냐? 어느 토지에다가? 승역지에다가 신청합니다. 어느 토지에 신청한다라고요? 승역지에. 당연히 원칙으로 가서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다시 어느 토지에다가 신청한다라고요? 승역지에다가. 그럼 누가 신청하는 거죠? 갑과 을이요. 당연히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다가 이 등기부 을구에, 즉 X토지 등기부 을구에요. 뭐라고 기재를 하느냐면 지역권 설정이라고 기재합니다. 뭐라고 기재한다라고요? 지역권 설정. 그러고 나면 요역지는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요역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청은 어느 토지에다가 해주시면 돼? 승역지에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그대로 등기를 합니다. 요역지 지역권. 따라서 우리는 등기부만 보시면요. 얘가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요역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순위번호 3번 지역권 설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토지는 지금 이 현재 이 X라는 토지는 승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지역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승역지입니다. 승역지. 아까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요역지. 아시겠죠? 요 지역권 등기 그 시스템 아세요? 네. 어느 토지에다가 신청을 한다라고 승역지에 공동으로 신청하면 그러면 승역지 을구에는 지역권 설정이라고 기재하고요. 그러고 나면 요역지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등기관이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직권으로 기재해 줍니다. 자, 현재 누구 소유 부동산입니까? 여기 사례에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예요. 현재 누구 소유 부동산입니까? 을. 가부님이 떠나신 분이에요. 자, 당연히 을 소유 부동산인데, 자, 이 을 소유 부동산을요, 사업 시행자 A가 이때 이 사업 시행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 A가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 여러분, 수용은요, 승계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까? 원시취득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을 하셔야 돼. 왜? 수용을 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돼. 사업시행자는. 따라서 승계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까?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란 말은 그 부담까지 다 떠안는다 이 말입니다.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초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수용은 여러분 승계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까? 원시취득. 승계취득 아니에요. 부담 떠안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시행자가 최초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 원시취득합니까? 여러분 수용은 언제 원시취득합니까? 네. 수용 개시일에 원시취득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수용 개시일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뭔가 수용에 관한 최초일자를 말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수용 개시일은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이 먼저예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개시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원시 취득합니다.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 취득한다.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면 깨끗한 부동산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등기부는 폐쇄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얘는 폐쇄를 시키고 다시 사업시행자 앞으로 순위번호 1번 등기부를 개설하면서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A로 기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해요. 즉 기존에 있는 등기부는 폐쇄를 하고 원시취득이니까 새로이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해요. 그럼 수용하는 부동산이 한두 개일까요? 아니면 대량일까요? 대량이에요. 따라서 그 많은 등기부를 전부 다 폐쇄를 하고 다시 등기부를 개설하는 절차 그거 사실상 등기기술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방식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누구 앞으로요? 사업시행자 앞으로. 다만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 방식은 수용의 경우에 등기 방식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즉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A 이렇게 등기한다 이 말이지. 원래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등기부 폐쇄를 하고요. 다시 등기부 개설하면서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다만 등기기술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 방식만 어떻게 한다라고요?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한다. 등기 방식만.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왜? 원시취득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돼. 자,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뭔가 방해되는 등기가 있으면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갑의 등기 사업시행자 A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얘 방해됩니까? 아니죠. 얘 이미 떠나신 분이야. 갑은 이미 떠나신 분이라고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하실 때 앞에 뭐 소유권 보존 등기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도 그분들은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순위번호 7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누구라고 등기하면 그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 앞에 6번부터 있던 그분들은 떠나신 분들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전혀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의 등기 당연히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을의 등기 마찬가지죠. 사업시행자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시점의 소유자 즉 피수용자가 을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의미밖에는 없어. 사업시행자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냥 A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을은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피수용자 을의 등기도 당연히 말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전 등기하면 그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자, 그러면 을구로 한번 내려와 보시죠. 을구.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을구에 뭔가 기재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을구의 기재 자체는 그냥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을구에 있는 등기는요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등기관이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얘도요,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그럼 또 얘들 뭐 직권으로 말소 당하면 불쌍해서 어떻게 해 하시는데 그냥 우리 걱정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럼 우선 변제권 있으면 얘 보상금 받죠?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먼저 돈 받아가.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다 이 보완책이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 걱정만 하시면 되고. 방해되면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승역지예요, 요역지예요? 승역지죠. 그럼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공공청사 짓고 해야 되는데 이용당하고 있어요.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되죠.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당연히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을구에 순위번호 3번으로 지역권 설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 그러면 이 토지는 승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요역지예요. 그죠? 그럼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역지 이야기하나요?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토지인 겁니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토지야. 전혀 방해됩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만 얘만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지금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애들은 시험에 나오면요, 원칙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을구는 부담이야. 방해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을구에 뭔가 기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 다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근데 단 하나, 딱 하나만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즉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만 소유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요역지 지역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는데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혀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되지 않아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토지다라는 뜻이에요.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말소시킬 이유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 간에 사인 간에 그냥 거래를 통해서 사시더라도 지역권 설정이라고 기재돼 있어. 그건 방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방해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대금을 정할 때 걔를 감안하고 매매 대금을 정하셔야 되겠지. 방해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돼 있으면 전혀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토지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얘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얘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시험의 출제 비중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 시간부터 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직권 말소 등기 공부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직권 말소 등기, 직권에 대한 등기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해서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지금 등기법 전반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다시 지금 총 7가지 보셨거든요. 7가지. 우리 직권 말소 등기.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환매. 그죠?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후에 돌려 샀을 때 필요 없어진 환매 특약 등기, 얘는 어떻게? 직권 말소. 돌려 샀을 때만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 그 다음 관할 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 즉 강행 규정이나 법원 측에 위배되는 것들, 얘는 어떻게? 등기됐다 하더라도 직권 말소. 절대적 무효니까. 그죠? 그 다음 대법원장이 등기 사무를 정지시켰는데 정지기간 중에 행해졌다. 그죠? 역시 절대적 무효로서 직권 말소.
그 다음 그 말소 등기 시에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즉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즉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설정적 승계. 아까 위조를 한 당사자와 이전적 승계를 받은 자는 신청 말소고, 그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얘는 어떻게? 직권 말소. 그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그 가등기 유예 등기, 가등기 유예 등기는 어떻게 말소했죠? 가등기 유예 등기? 가등기 유예 등기는 직권 말소. 가등기권자가 잔금 치르고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유예 등기는 바로 직권 말소합니다. 별도로 말소 신청하지 않아요. 가등기 유예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 가처분 유예 등기는 아까 단독 신청 말소예요. 가처분 유예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인데 당해 가처분 등기 걔는 어떻게? 직권 말소. 당해 가처분 등기. 그 다음 마지막이 수용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등기, 부담이 되는 등기들, 얘들 전부 다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아까 뭐만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고? 요역지 지역권 등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직권 말소입니다. 왜? 수용은 원시취득이니까. 총 7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권에 대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 예전에는 주로 시험에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됐냐면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해서 여기서 4가지 끄집어내고 아무거나 또 하나 집어넣어. 그럼 걔 찾아야 돼. 그럼 이거 암기하시면 5초 만에 풀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외워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면 암기법을 말씀드리면, 자,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당한 사람. 환관 떠올리세요. 환관. 내시. 그 예의하는 내시 있잖아요. 뭐가 말소당했는지는 아시잖아. 뭐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관하면 제가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고 하냐면 단언컨대 앞으로 수없이 들어요. 환관 정말 가가수 수없이 들을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얘는 기억이 나. 환관 정말 가가수는 기억이 나. 문제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직권 말소.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당한 사람이 있더라. 환관 떠올리시고, 이분들 보면 예의 하면서 음이 옥타브가 엄청 높아.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환관 정말 가가수, 가수라고. 환관 정말 가가수. 7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직권 말소 등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뭐 출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출제됩니다. 출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등기법을 역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그 태양,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보셨냐면 신청, 촉탁, 그 다음 직권, 명령에 의한 등기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청에 의한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제가 아까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신청인데, 우리 등기법은요, 공동신청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동은 누구 말하는 거냐? 의무자와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자와 권리자, 공동신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명 간다고 공동신청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있어. 이분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사망을 했어요. 자식 가불병 3명이 있습니다. 상속인 자식 가불병 3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망, 즉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용어 알아두시자고. 자,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얘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세 명이 간다고 공동신청 그 말이 아니라 공동의 의미는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해. 지금 여기 사례에서 보세요. 지금 등기가 A에서 갑을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A, 얘가 의무자인데 이익을 얻는 갑을병이 권리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사망한 자는 절대로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갑을병이 아버지 등기하러 가게, 우리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니까 등기하러 가게 잠깐 일어나 보세요. 깨우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등기 못해. 그냥 오로지 권리자들만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지. 논리적으로 공동 신청을 생각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공동 신청주의에서 공동은 의무자와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뭐 권리자가 여러 명이라고 공동신청 그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등기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 신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한다 이 말입니다. 방문. 다만 현재는 전자신청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굳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요. 전자신청 허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편에 의한 신청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아예 서류 들고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자신청 하셔야 되는데 왜 여러분 인터넷 등기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 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그 우리 법원에서 그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전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전자 신청을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전자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미리 뭐를 해 두셔야 되느냐? 사용자 등록이란 걸 하셔야 돼. 미리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용자 등록. 그럼 사용자 등록하려면 어디 가셔야 되느냐? 등기소 방문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여러분 살면서 등기 많이 하십니까?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차피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하러 갈 바에 그냥 등기 신청하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전자 신청하시려면 미리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용자 등록하셔야 되고 요 사용자 등록에 유효기간 얘를 한 번씩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이다라는 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그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느냐? 즉 연장 가능합니다. 만료되고 나면 이제 안 돼요. 만료되면 다시 또 사용자 등록하러 가셔야 돼. 만료되기 전에는 여러분 갱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갱신했을 때도 역시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이다라는 거.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거기 142페이지
자, 등기의 당사자 능력. 이퀄 신청 적격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당사자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말하느냐?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적격이라는 게 적당한 자격이다 이 말인데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럼 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는 자들, 인정되는 자들, 자연인, 당연히 신청 적격 인정됩니다. 자연인 하면 여러분 뭐 말하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 제가 가르치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거는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큼 훌륭한 공부가 없어요. 정말로 좋은 공부인데 문제는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연인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연 속에 사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자연인 하면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인도 다 자연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근데 세상에 그걸 들으면서 또 그 듣는 그분은 고개 끄덕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알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연인의 반대말? 법인. 법인도요. 즉 소유자 주식회사 삼성 가능합니다.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소유자 주식회사 삼성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역시 신청 적격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 하면 뭐 기억하느냐면 종중 또는 교회 우리 종중이나 교회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중원 명의로 등기 못해요. 몇 명인지도 몰라. 교회도 여러분 교인들 명의로 등기 못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이 몇 명인지조차도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서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요 신청 적격은 인정합니다. 등기부상 명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태아, 뱃속의 아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아. 얘는 신청 적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명을 정해도 안 됩니다. 일단 뱃속의 아기는요, 우리 법에서는 아직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법에서도요, 우리 뱃속의 아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그 산모가 있는데 그 산모의 배를 때려서 그 뱃속의 아기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죄 아닙니다. 낙태죄입니다.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아시겠죠? 예. 태아, 뱃속의 아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면 그럼 뱃속의 아기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설 대립이 있어. 그럼 머리부터 나오면 일부가 노출됐다라고 해서 일부만 노출되면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노출설이라고 해. 근데 완전히 모체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걸 이제 전부 노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전부 노출설을 취합니다.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야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야 그때부터 사람이다. 근데 형법에서는 달라요. 형법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보통 이제 산모들이 진통이 개시가 되잖아요. 진통이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통이 개시가 됐는데 산모의 배를 때려가지고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죄입니다. 형법에서는.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사람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봅니다.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아는 아직 뱃속에 아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기는 신청 적격 있다 없다? 없다. 태명을 정해도 안 돼요. 그 다음 학교. 학교는 단순한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학교 명의로는 등기 못해요. 그래서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학교 명의로는 등기 못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읍면리동.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는 법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리동 얘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왜 지방자치단체 선거일날 투표일날 읍장, 면장, 리장, 동장 그때 투표해요? 안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읍면리동 얘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따라서 법인 아니니까 얘는 신청 적격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소유자 울산광역시는 가능해. 그 다음 소유자 울산광역시 남구도 가능해요. 남구청장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울산광역시 남구도 가능해. 근데 소유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읍면리동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민법상 조합. 제가 민법상 조합하면 우리 동업 같이 일하기로 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절대로 등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불병 3명이서 조합 이름을 A조합이라고 정했어. 그럼 소유자 A조합 돼요 안 돼요? 안 돼. 민법상 조합은 그 구성원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해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들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 그래서 합유자 갑, 합유자 을, 합유자 병이라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자들이 이제 뭐 물어보냐면 민법상 조합 얘는 신청 적격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그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 얘는 돼야 안 돼요? 아 얘는 지금 된다니까요. 얘는 돼요. 왜냐하면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고 싶어도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그래서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저기 안동에 가면요, 예전에 TV에 나왔던데, 안동에 가면 그 안동김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에서 그 안동김씨 그 종중의 땅이요, 뭐 시가로 뭐 수백억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안동김씨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종중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왜? 구성원 명의로 등기 못해요.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근데 민법상 조합은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가령 가불병 3명이서 조합 이름을 A조합이라고 정했어. A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라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구성원들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유자 누구, 합유자 누구, 합유자 누구라고 등기하는 것이지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니고. 이에 반해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교를 하세요. 자, 소유자 주식회사 삼성 얘는 법인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반드시 법인입니다. 예.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인이니까. 법인이니까요. 당연히 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는요. 대표자 누구 등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은요.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말고요.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어. 거기에 대표자, 이사, 감사 전부 다 나와.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주소 다 나옵니다. 법인 등기부에.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 등기부에는 대표자 기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시겠죠? 비교를 해보시자고. 소유자 안동김 씨 종주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종중업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등기할 수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뭐까지 시험에 출제하느냐면 대표자. 자, 안동김 씨니까 일단 성은 뭐겠습니까? 김 씨입니다. 보통 안 씨라고 많이 하시는데 대표자 성은 김 씨입니다. 김 누구. 대표자도 함께 같이 병기하도록 합니다. 법 취지가 뭐냐면 우리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인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얘들은 법인이야. 법인 등기부가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대표자를 함께 병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종중하고 분쟁 생기면 대표자한테 소장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밖에서 일단 출제가 될 것으로 지금 안 나온 지 최근에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도 당연히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자 병기해요, 안 해요? 법인은 안 해요. 법인은 대표자 병기하지 않습니다. 왜? 법인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이에 반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요. 대표자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 기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심지어 성명, 병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요. 전부 다 기재합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기재하셔야 돼. 구별하시겠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신청 적격을 인정합니다. 왜? 구성원 명의로 등기 못해.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니까. 이에 반해서 민법상 조합, 예를 들어서 단순한 동업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법상 조합 아니에요. 우리 특별법상 조합은 특수법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얘들은 법인이니까 당연히 등기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민법상 조합이라는 표현이 나와. 단순한 동업체. 그럼 가불병 3명이서 A라는 민법상 조합 이름을 A로 만들었어. 그럼 A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구성원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네. 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